오디오 다큐 드라마 정조의 밤 1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제4부 피해 장보 칼을 뽑다. 1776년 여름, 옥좌의 주인은 바뀌었으나 권력은 아직 젊은 왕의 손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노론의 핵심 세력들은 여전히 조정의 요직을 굳건히 장악하고 있었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기주, 왕의 외조부 홍봉원의 동생 홍인안, 그리고 늙은 왕의 총애를 믿고 세도를 부리던 화완옹주의 양자 청우겸이었다. 그들은 영조 말년 세손의 대리청정이 논의될 때 앞장서서 이를 가로막았던 자들이었다. 이른바 삼불필지를 내세웠다. 세손은 노론과 소론의 당쟁을 알 필요가 없고 조정의 일도 알 필요가 없으며 국정의 실무도 알 필요가 없다는 노골적인 언사였다. 그것은 차기 군주를 향한 공개적인 능멸이었고 오만이었다. 세손 시절 왕은 그 굴욕을 묵묵히 삼켰다. 분노를 터뜨리며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붓을 들어 그들이 뱉은 말과 날짜, 공기의 온도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왕이 된 여름 텅 빈 편전에서 무덤덤하게 그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문자들로 촘촘하게 엮인 차가운 피해 장부였다. 왕의 복수는 사적인 원한의 표출이 아니었다. 국가의 법과 행정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가장 합법적이고 공적인 집행이었다. 조선의 모든 형벌은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조문을 따른다. 대명률 반역조를 펼친다. 군주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본을 흔든 자는 가차없이 차명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가 동궁에 머물 때 홍인하는 감히 대리청정을 막았었다. 지난해 11월 20일 홍인환이 한문 밖에서 내관을 꾸짖으며 동궁은 조정의 일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망발을 한 행위를 나는 이 장부에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었다. 그해 12월 4일 정우겸이 모래배들을 부려 도성의 백성들을 겁박하고 동궁을 비방하려 한 정황 또한 이곳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 이것이 신하의 도리인가? 너희는 선대왕의 눈과 귀를 가렸고 영구히 보존돼야 할 조선의 법통을 능멸했다. 이 죄는 나의 사사로운 원한이 묻는 것이 아니다. 선대왕이 남긴 법이 묻고 종묘사직의 기강이 묻는 것이다. 의금부는 사사로운 청을 끊고 오직 법전에 기록된 조문 그대로 죄를 논하여 단호하게 유를 적용하라. 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핏대를 세워 호령하지도 않았다. 수사학은 정교했고 논리는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빈틈이 없었다. 죄목을 다그치는 왕의 음성 속에는 어떠한 분노나 감정의 찌꺼기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건조한 법전의 구절과 과거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사실의 형태로 나열될 뿐이었다. 늙은 대신들은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해 바닥에 엎드려 떨었다. 왕의 집요한 일상 기록이 국가의 형법과 결합했을 때 그것은 정적들의 숨통을 끊는 가장 예리하고 합법적인 무기가 되었다. 피를 흘린 것은 망나니의 거친 칼날이 아니었다. 얇은 종이와 서늘한 먹물이었다. 왕은 적들을 한 번에 베어 넘기지 않았다. 먼저 관직을 빼앗고 골 밖으로 내쫓았다. 그 다음엔 육지에서 가장 먼 철해고도로 유배를 보냈다. 절망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올 때쯤 마지막으로 금부도사를 보내 사약을 내렸다. 사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것은 지극히 행정적이고 서류적인 죽음의 절차였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홍인환과 정우겸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사약을 마셨다.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졌다. 조정은 지나치게 합법적이고 차가운 왕의 통치 방식에 더 깊은 공포를 느꼈다. 왕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함으로써 적들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압도했다. 1776년 그해 여름, 일성록에 적힌 서늘한 기록들은 죽은 자들의 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판결문이자 살아남은 백관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장이었다. 제5복 텅빈 편전, 붓을 고쳐주다. 1776년의 가을, 권례를 휩쓸던 피바람이 멎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차명을 당한 자들의 붉은 피는 마당의 흙으로 스며들어 말랐고 사약을 마신 늙은 정족들의 시신은 거적에 말려 도성 밖으로 버려졌다. 숙청의 소라는 짧았다. 서류의 처리는 지극히 행정적이고 깔끔했다. 형조의 관리들은 마당의 핏자국을 물로 씻어냈고 이조의 관원들은 비워진 자리에 앉힐 새로운 자들의 명부를 어자로 올렸다. 텅 빈 편전은 고요했다.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유일했다. 살아남은 조정의 대신들은 왕의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25세 청년은 마침내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어저에 앉은 정조는 권력의 서늘한 속성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권력은 피를 먹고 자라지만 피냄새를 오래 품지는 않는다. 눈앞의 적들은 치워졌으나 어둠은 거래 담장을 넘어 매일 밤 다시 찾아온다. 오늘 바닥에 엎드려 천세를 부르짖는 자들이 내일 밤 다시 지붕 위로 자객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권력의 생리였다. 왕의 자리는 사방이 뚫린 거대한 전장이며 동시에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한 고도였다. 정조는 피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했다. 육신을 쳐내는 것보다 더 지독하고 완벽한 통치는 저들의 일상과 정신을 활자로 포박하는 것이다. 왕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다. 대신 골룡포를 고쳐 입고 촛불의 심지를 돋웠다. 그리고 무심히 벼루에 물을 붓고 묵묵히 먹을 갈기 시작했다. 붓을 씻는다. 먹물이 물속으로 검게 퍼져나간다. 홍인환과 정우겸의 이름 위로 붉은 주사를 찍어내린다. 그들의 시간은 끝났다. 피냄새는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지만 먹물로 종이 위에 새긴 죄목은 영원히 남는다. 나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을 베어냈다고 안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칼끝이 다시 내 목을 겨눌 것이다. 승자의 환희를 누릴 틈이 없다. 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내일 편전에 들 새로운 자들은 바닥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겠지만 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벼운 소리를 결코 믿지 않는다. 난 오직 내가 남긴 묵적만을 믿는다. 그들의 눈빛이 어디를 향했는지, 변명할 때 호흡이 언제 흔들렸는지, 굽신거리는 몸짓 이면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모두 이 책에 낱낱이 적을 것이다. 내가 저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저들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이다. 기록만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옥좌이며 유일한 호위무사다. 밤이 깊었다. 정조는 세손 시절 살아남기 위해 숨죽여 써내려갔던 소년의 방어적 일기장인 존현각 일기를 마침내 덮었다. 그리고 조선의 통치자로서 백관을 감시하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새로운 장부의 첫 장을 펼쳐들었다.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의 웅크린 기록이 치밀하고 냉혹한 지배자의 국가장부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제위 24년 내내 왕은 단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다. 훗날 2329책이라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분량으로 남게 될 거대한 기록. 왕의 시선으로 쓴 가장 사적이고도 공적인 장부 일성록은 1776년에 가장 어둡고 고독한 밤, 피비린내를 지워낸 텅 빈 편전에서 그렇게 묵직한 닻을 올렸다. 하지만 편전 밖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왕이 궐 안에서 서책으로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동안 누군가는 궐 밖에 진흙탕을 굴러야 했다. 왕을 대신해 피 묻은 칼을 휘둘러야 했다. 어둠 속에서 고문 도구를 달구며 늙은 대신들의 숨통을 조일 무소불위의 권력자, 왕의 사냥개, 도승지 홍구경의 시대가 핏빛과 함께 밝아오고 있었다. 칼 대신 책을 쥔 군주의 지독한 통치는 이제 막 그 서늘한 첫 장을 넘겼다.